우리 몸은 때로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조용한 경고들 말입니다. 특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남성들에게 노년의 문턱에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당혹스럽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에게도, 다 큰 아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하냐는 타박이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신호, 남성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멈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전립선부터 신경계, 그리고 우리 삶의 활력을 관장하는 뇌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성적 기능이 중단된 남성의 뇌에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서서히 반응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넘어 기쁨, 감동, 설렘, 욕망과 같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감각의 회로가 함께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감, 가슴을 짓누르는 우울감, 한밤중 잠에서 깨어 느끼는 잔잔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더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깊은 상실감까지.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는 사정불능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 삶의 활력,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 문제로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정이라는 현상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쾌락의 마지막 순간 혹은 생식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낡은 정액, 죽은 정자, 그리고 각종 단백질 대사산물과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조용히 쌓여가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전립선에서 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고 사정의 밸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중요한 기관은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사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정을 멈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 정낭염, 그리고 골반저근의 통증이 수년간 이어지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이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정확히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심장 기능을 보호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핵심 연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여
60대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흥분은 사라지며 결국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더는 필요 없겠군. 그리고 스스로 신경회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정을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 이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골반 내의 주요 동맥과 정맥을 소리 없이 압박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과 요도 주위의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란 결국 혈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그 압력이 없다면 몸은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위를 해도 아무런 감각도 결과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다리가 무겁게 쑤시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정액 찌꺼기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뎌진 감각을 외면하지 않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첫 번째 변화는 하루 10분의 골반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엉덩이와 허벅지, 회음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막혔던 혈관에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15분의 좌욕은 잃었던 감각을 서서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몸에게 말을 걸듯 정성껏 세 끼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나토 한 팩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연료인 계란 2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번은 참치를 곁들였습니다. 아연이 풍부하여 고환 기능 회복을 돕는 굴은 일주일에 1번, 3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자주 올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불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류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의 노폐물을 씻어냈고 밤 10시 전에는 따뜻한 찜질과 발 마사지로 깊은 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각이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다시 예전의 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보낸 수많은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우리의 신경과 혈류는 그 신호를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자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더 강한 자극을 줘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신경은 강하게 자극할수록 오히려 더 무뎌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흥분도, 쾌감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한 시간에 쫓기듯 자위합니다. 들키면 안 된다.
5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식의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성적인 활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는 성적 회로가 닫히기 시작하고 점점 흥분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을 압박하고 골반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는 성기능 저하는 물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정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몸은 스스로 관련 기능을 꺼버립니다. 의사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권하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하루 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습관은 뇌를 실제 감각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에만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의 온기나 촉감에는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바꾸고 몸을 다시 깨우기 위한 5가지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회음부 스트레칭으로 골반을 다시 숨쉬게 하세요. 회음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중심부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감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양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가 바닥에 닿도록 3분만 유지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된장국, 계란, 나토의 황금 밥상을 차리세요. 정액의 주원료인 단백질과 아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된장국에 계란 하나를 풀고 나토 한 숟갈을 얹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매일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가장 완벽한 남성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 밤에는 골반 온찜질 습관을 들이세요. 전립선 부위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이용해 회음부와 아랫배를 5분만 덮어주세요. 그 온기는 굳어있던 신경을 깨우고 혈관을 열어주며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감각 중심의 자위를 시도해보세요. 이제부터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손의 감촉, 몸의 온도, 기억 속의 좋은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뇌는 다시 감각을 준비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햇빛과 15분 걷기로 테스토스테론의 스위치를 켜세요. 아침 햇빛은 밤사이 깊은 잠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멜라토닌의 출발점입니다. 집을 나서 15분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혈류가 자극되고 신경이 깨어나며 전립선 기능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사정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정은 기능이지만 쾌감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약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내 감각을 믿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정철민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가슴 뛰는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몸을 다시 깨우셔야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 3번 10분씩 걷고 밤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제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당신의 조용한 숨소리. 그 작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성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격한 자극이 아닌 조용한 감각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때로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조용한 경고들 말입니다. 특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남성들에게 노년의 문턱에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당혹스럽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에게도, 다 큰 아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하냐는 타박이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신호, 남성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멈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전립선부터 신경계, 그리고 우리 삶의 활력을 관장하는 뇌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성적 기능이 중단된 남성의 뇌에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서서히 반응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넘어 기쁨, 감동, 설렘, 욕망과 같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감각의 회로가 함께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감, 가슴을 짓누르는 우울감, 한밤중 잠에서 깨어 느끼는 잔잔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더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깊은 상실감까지.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는 사정불능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 삶의 활력,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 문제로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정이라는 현상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쾌락의 마지막 순간 혹은 생식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낡은 정액, 죽은 정자, 그리고 각종 단백질 대사산물과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조용히 쌓여가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전립선에서 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고 사정의 밸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중요한 기관은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사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정을 멈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 정낭염, 그리고 골반저근의 통증이 수년간 이어지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이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정확히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심장 기능을 보호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핵심 연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여 60대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흥분은 사라지며 결국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더는 필요 없겠군. 그리고 스스로 신경회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정을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 이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골반 내의 주요 동맥과 정맥을 소리 없이 압박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과 요도 주위의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란 결국 혈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그 압력이 없다면 몸은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위를 해도 아무런 감각도 결과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다리가 무겁게 쑤시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정액 찌꺼기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뎌진 감각을 외면하지 않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첫 번째 변화는 하루 10분의 골반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엉덩이와 허벅지, 회음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막혔던 혈관에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15분의 좌욕은 잃었던 감각을 서서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몸에게 말을 걸듯 정성껏 세 끼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나토한 팩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연료인 계란 2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번은 참치를 곁들였습니다.
아연이 풍부하여 고환 기능 회복을 돕는 굴은 일주일에 한 번, 3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자주 올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불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류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의 노폐물을 씻어냈고 밤 10시 전에는 따뜻한 찜질과 발 마사지로 깊은 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각이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다시 예전의 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보낸 수많은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우리의 신경과 혈류는 그 신호를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자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더 강한 자극을 줘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신경은 강하게 자극할수록 오히려 더 무뎌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흥분도, 쾌감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한 시간에 쫓기듯 자위합니다. 들키면 안 된다. 5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식의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성적인 활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는 성적 회로가 닫히기 시작하고 점점 흥분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을 압박하고 골반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는 성기능 저하는 물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정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몸은 스스로 관련 기능을 꺼버립니다. 의사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권하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하루 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습관은 뇌를 실제 감각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에만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의 온기나 촉감에는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바꾸고 몸을 다시 깨우기 위한 5가지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회음부 스트레칭으로 골반을 다시 숨쉬게 하세요. 회음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중심부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감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양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가 바닥에 닿도록 3분만 유지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된장국, 계란, 나토의 황금 밥상을 차리세요. 정액의 주원료인 단백질과 아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된장국에 계란 하나를 풀고
나토 한 숟갈을 얹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매일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가장 완벽한 남성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 밤에는 골반 온찜질 습관을 들이세요. 전립선 부위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이용해 회음부와 아랫배를 5분만 덮어주세요. 그 온기는 굳어있던 신경을 깨우고 혈관을 열어주며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감각 중심의 자위를 시도해보세요. 이제부터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손의 감촉, 몸의 온도, 기억 속의 좋은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뇌는 다시 감각을 준비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햇빛과 15분 걷기로 테스토스테론의 스위치를 켜세요. 아침 햇빛은 밤사이 깊은 잠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멜라토닌의 출발점입니다. 집을 나서 15분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혈류가 자극되고 신경이 깨어나며 전립선 기능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사정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정은 기능이지만 쾌감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약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내 감각을 믿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정철민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가슴 뛰는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몸을 다시 깨우셔야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 3번 10분씩 걷고 밤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제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당신의 조용한 숨소리. 그 작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성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격한 자극이 아닌 조용한 감각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때로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조용한 경고들 말입니다. 특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남성들에게 노년의 문턱에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당혹스럽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에게도, 다 큰 아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하냐는 타박이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신호,
남성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멈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전립선부터 신경계, 그리고 우리 삶의 활력을 관장하는 뇌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성적 기능이 중단된 남성의 뇌에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서서히 반응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넘어 기쁨, 감동, 설렘, 욕망과 같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감각의 회로가 함께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감, 가슴을 짓누르는 우울감, 한밤중 잠에서 깨어 느끼는 잔잔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더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깊은 상실감까지.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는 사정불능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 삶의 활력,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 문제로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정이라는 현상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쾌락의 마지막 순간 혹은 생식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낡은 정액, 죽은 정자, 그리고 각종 단백질 대사산물과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조용히 쌓여가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전립선에서 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고 사정의 밸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중요한 기관은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사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정을 멈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 정낭염, 그리고 골반저근의 통증이 수년간 이어지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이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정확히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심장 기능을 보호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핵심 연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여 60대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흥분은 사라지며 결국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더는 필요 없겠군. 그리고 스스로 신경회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정을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 이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골반 내의 주요 동맥과 정맥을 소리 없이 압박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과 요도 주위의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란 결국 혈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그 압력이 없다면 몸은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위를 해도 아무런 감각도 결과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다리가 무겁게 쑤시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정액 찌꺼기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뎌진 감각을 외면하지 않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첫 번째 변화는 하루 10분의 골반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엉덩이와 허벅지, 회음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막혔던 혈관에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15분의 좌욕은 잃었던 감각을 서서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몸에게 말을 걸듯 정성껏 세 끼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나토 한 팩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연료인 계란 2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번은 참치를 곁들였습니다. 아연이 풍부하여 고환 기능 회복을 돕는 굴은 일주일에 1번, 3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자주 올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불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류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의 노폐물을 씻어냈고 밤 10시 전에는 따뜻한 찜질과 발 마사지로 깊은 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각이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다시 예전의 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보낸 수많은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우리의 신경과 혈류는 그 신호를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자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더 강한 자극을 줘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신경은 강하게 자극할수록 오히려 더 무뎌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흥분도, 쾌감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한 시간에 쫓기듯 자위합니다. 들키면 안 된다. 5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식의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성적인 활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는 성적 회로가 닫히기 시작하고 점점 흥분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을 압박하고 골반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는 성기능 저하는 물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정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몸은 스스로 관련 기능을 꺼버립니다. 의사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권하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하루 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습관은 뇌를 실제 감각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에만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의 온기나 촉감에는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바꾸고 몸을 다시 깨우기 위한 5가지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회음부 스트레칭으로 골반을 다시 숨쉬게 하세요. 회음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중심부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감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양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가 바닥에 닿도록 3분만 유지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된장국, 계란, 나토의 황금 밥상을 차리세요. 정액의 주원료인 단백질과 아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된장국에 계란 하나를 풀고 나토 한 숟갈을 얹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매일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가장 완벽한 남성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 밤에는 골반 온찜질 습관을 들이세요. 전립선 부위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이용해 회음부와 아랫배를 5분만 덮어주세요. 그 온기는 굳어있던 신경을 깨우고 혈관을 열어주며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감각 중심의 자위를 시도해보세요. 이제부터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손의 감촉, 몸의 온도, 기억 속의 좋은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뇌는 다시 감각을 준비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햇빛과 15분 걷기로 테스토스테론의 스위치를 켜세요. 아침 햇빛은 밤사이 깊은 잠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멜라토닌의 출발점입니다. 집을 나서 15분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혈류가 자극되고 신경이 깨어나며 전립선 기능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사정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정은 기능이지만 쾌감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약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내 감각을 믿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정철민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가슴 뛰는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몸을 다시 깨우셔야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 3번 10분씩 걷고 밤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제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당신의 조용한 숨소리. 그 작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성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격한 자극이 아닌 조용한 감각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때로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조용한 경고들 말입니다. 특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남성들에게 노년의 문턱에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당혹스럽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에게도, 다 큰 아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하냐는 타박이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신호, 남성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멈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전립선부터 신경계, 그리고 우리 삶의 활력을 관장하는 뇌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성적 기능이 중단된 남성의 뇌에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서서히 반응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특정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넘어 기쁨, 감동, 설렘, 욕망과 같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감각의 회로가 함께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감, 가슴을 짓누르는 우울감, 한밤중 잠에서 깨어 느끼는 잔잔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더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깊은 상실감까지.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는 사정불능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 삶의 활력,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 문제로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정이라는 현상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쾌락의 마지막 순간 혹은 생식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낡은 정액, 죽은 정자, 그리고 각종 단백질 대사산물과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조용히 쌓여가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전립선에서 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고 사정의 밸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중요한 기관은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사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사정을 멈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 정낭염, 그리고 골반저근의 통증이 수년간 이어지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이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정확히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심장 기능을 보호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핵심 연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여 60대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흥분은 사라지며 결국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더는 필요 없겠군. 그리고 스스로 신경회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정을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 이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골반 내의 주요 동맥과 정맥을 소리 없이 압박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과 요도 주위의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란 결국 혈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그 압력이 없다면 몸은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위를 해도 아무런 감각도 결과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다리가 무겁게 쑤시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정액 찌꺼기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뎌진 감각을 외면하지 않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첫 번째 변화는 하루 10분의 골반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엉덩이와 허벅지, 회음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막혔던 혈관에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15분의 좌욕은 잃었던 감각을 서서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몸에게 말을 걸듯 정성껏 세 끼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나토 한 팩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연료인 계란 2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번은 참치를 곁들였습니다. 아연이 풍부하여 고환 기능 회복을 돕는 굴은 일주일에 1번, 3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자주 올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불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류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의 노폐물을 씻어냈고 밤 10시 전에는 따뜻한 찜질과 발 마사지로 깊은 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각이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다시 예전의 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보낸 수많은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우리의 신경과 혈류는 그 신호를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